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꿈비의 1일차 데이터를 보니까요. 예상치를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예상했던 수치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자, 1일차 청약 건수는 43,795건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참여도가 낮았어요. 아마 주당 가격이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뭐 균등으로 한두 주 받았어는 그 돈, 균등으로 한두 주 받아서는 그 돈 어디다 쓰냐 하는 분들이 쿨하게 패스를 결정하신 듯 합니다. 자, 증거금은 약 829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결과인지부터 확인을 하시죠. 스튜디오 미르의 81,259건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참여가 생각보다는 많이 저조했죠. 근데 미래반도체의 25,577건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증거금 규모도 당연히 스튜디오 미르와는 또 가격 차이가 거의 4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고요. 미래반도체와는 공모가가 비슷했는데 미래반도체에 비해서는 1일차 증거금이 훨씬 더 들어온 편에 속합니다. 네, 미래반도체 오브젠 이후의 청약건이라서 저는 엄청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워낙에 작고 또 공모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1일차 증거금은 T3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이고요. 청약 건수는 뉴로메카 RP바이오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완전 핫한 건 아니고 적당히 흥행에 성공을 했던 그런 공모주들과는 견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일차 데이터 토대로 2일차를 다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건수는 얼마나 증가할까? 1일차 청약 건수가 가장 비슷한 RP바이오부터 참고를 해보자면 RP바이오는 최종적으로 18만 6천 건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18만 건 정도를 우선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뉴로메카는 1일차에 5만 건 넘게 유입이 됐지만 2일차에는 17만 2천 건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최근의 공모주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만 건 정도를 잡으면 균등 수량은 1.47주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또는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미르의 균등을 못 받았기 때문에 꿈비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균등 추첨의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약 증거금을 예상을 해보죠. 1일차 증거금 규모가 T3와 가장 비슷해서 먼저 비교를 해봤어요. 꿈비가 T3보다 청약 건수도 많고 주당 단가도 훨씬 높은데 1일차 증거금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더 못 미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네, 그 이유는 청약 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한도가 거의 5배 차이가 나니까요. 1일차는 균등 위주로 청약을 하시지만 비례까지 참여한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일차에도 청약 건수는 T3보다 꿈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약 한도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총 증거금 규모는 T3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T3에 최종 4.97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꿈비는 뭐 4조 원도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 바로 밑에 청약 건수가 더 많고 청약 한도도 2배 높은 뉴로메카의 총 증거금이 3.75조 원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참고하기 좋은 게 RP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청약 건수도 2일차까지 좀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RP바이오의 청약 한도도 100% 등급 기준 6,500만 원, 한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RP바이오에는 총 3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자,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50%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100%보다. 우대 등급이 아닌 그냥 기본인 분들. 그렇다면 3,250만 원까지가 한도였거든요. 실제로 3,250만 원 한도로 청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뭐 우대 등급 청약자들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평균을 내보면 한도는 그냥 100% 기준 뭐 6,5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도가 비슷한 상황에서 청약 건수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일차 증거금 규모는 3조 원 언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3.2조 원 정도 잡아봤고요. 3.2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면 5,120대 1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비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비례 배정을 할 때 한 주 미만의 단수주는 한 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재배정하며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존의 다른 종목들 배정한 내역을 보니까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546입을 적용해서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했고 단수주가 넉넉한 경우에는 0.6 밑으로도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말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 기존처럼 546입을 계산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례 경쟁률 5,120대 1 기준으로 계산을 해뒀고요. 일반 등급 3만 주 풀 청약 시 비례 6주, 우대 등급은 비례 9주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요. 일반 등급의 최대 한도인 3만 주 풀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6 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0.6보다 높은 소수점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3만 주 풀 청약자들이 단수주를 다 쓸어가 버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3만 주 풀 청약자의 소수점이 0.6대라면 계산을 하실 때 0.7 또는 0.8을 적용해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균등만 참여해서 한 주를 배정받게 된다면 더블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금이 딱 5,000원인 거죠. 청약 수수료가 없으니까 천만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거 벌자고 청약 참여하는 게 정말 귀찮다 싶으면 그냥 패스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반 등급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균등 한 주, 비례 6주를 받게 된다면 더블 가줬을 때 기대 수익은 35,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운 좋게 균등을 2주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블 시의 기대 수익은 4만 원이 되겠고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미래반도체는 상장 당시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M&A 관련 이슈가 조금 있었고 오브제는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근데 꿈비는 유아용 가구 분야라서 현재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분야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가볍기는 진짜 가벼운데 정말로 더블 이상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수급이 붙을지는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조금 자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대치를 확 낮춰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또 패스해 버린다면 후회가 더 크게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참여는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 오후에는 수작업 경쟁률 방송을 통해서 경쟁률 추이 빠르게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좀 여유롭게 천천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